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주택을 양도한다고 할 때, 양도할 때 이제 뭐 비과세를 받으면 사실 뭐 여러 가지 필요 경비나 이런 것들을 챙길 필요가 없겠죠. 뭐 비과세 받으니까. 근데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1세대 2주택이라든지 3주택이라든지 할 때,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절세를 해야 되잖아요. 절세.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필요 경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 경비는 세무사가 잘 알까요? 뭔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세무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필요 경비를 잘 챙겨놨다가 이제 양도할 때 그런 내용들을 세무사한테 전달을 해서 절세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줘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없는 대로 그대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이제 세금을 더 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필요경비가 뭔지, 그리고 이제 필요경비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자, 이런 내용들인데, 사례가 좀 있어요. 사례가 좀 있는데, 지금 2014년도군요. 2014년도에 A주택을 취득했고, 2023년도 7월에 이제 양도를 했어요. 이렇게만 보면, 뭔가요?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죠.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아마 비과세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E주택, A주택 말고 또 다른 주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례가 있겠죠. 자, 2018년도에 방 확장 공사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베란다 사시 설치, 난방 시설 교체. 난방이 잘 안 된다 그죠? 난방 교체요, 교체. 수리가 아니라 교체. 자, 2023년도 7월 달에 팔았네요. 그래서 이제 중개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줬나요? 이 정도까지는 좀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양도세 신고를 한 거죠. 7월 달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신고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필요 경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필요 경비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양도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세무사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 세무사는 당연히 어떤 거 필요합니다 하고 서류를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양도세 뭐 내가 신고하지 해서 셀프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 셀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런 필요 경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첨부해서 넣게 되면 그만큼 이제 양도세가 줄어들겠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한 거 한번 있었을 거예요. 화면 보시는 중간에 필요용비가 뭐고 필요용비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도 보셨을 겁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사실 양도소득세는 제일 중요한 게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필요용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취득가액이 얼마냐? 뭐 자본적 지출액이 얼마냐? 뭐 양도비가 얼마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화면을 좀 잠깐 돌려보면 이겁니다. 양도 차익이 뭐냐? 이게 양도가액이죠, 양도가액. 근데 판 거예요, 판 거. 근데 여기서 취득가액 등 필요용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빼면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양도 차익.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가액에서 필요용비를 뺀다는 얘기는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용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이게 필요 경비에 들어가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해당하는 뭐 방 확장 공사 사시 뭐 난방시설 교체비 부동산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필요 경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이런 부분들, 특히 이거 중에서 제일 큰 게 어떻게 보면 이쪽 필요공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뭐 기본공제야. 나중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1년에 250만 원까지밖에 안 돼. 한 채당.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한 채당? 1인당? 어쨌든, 그것까지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250만 원 공제돼요. 근데 1년입니다, 1년. 그 한 해, 한해서. 자, 그런데, 여기 필요비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좀 자세하게 좀 보자는 거죠.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적격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적격 증빙 서류. 적격 증빙 서류가 뭘까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아니면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일반 계산서를 받았다. 등등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실제 지출 사실이 이게 금융거래 확인서, 뭐 금융거래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송금한 기록이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필요금비가 다 이게 그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필요금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잠깐 좀 볼게요. 어디냐? 여기 이거거든요. 자본적 지출. 여기 이제 이거는 된다는 거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봐도 간단하게 봐도 그렇게 보이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자산의 가치를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증가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이런 것들을 그 자본적 지출로 보고 수익적 지출 이거는 뭐냐면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죠. 아파트 베란다 샤시 교체비 이거는 뭐죠? 자본적 지출이죠. 그야말로 자산적 가치를 높이는 거니까. 난방 시설을 교체했대요. 교체 이것도 당연히죠. 이런 것들은 그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챙기고 있으면 이런 거 필요경비로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방 확장 등 뭐 계량공사비, 보일러 교체 비용 뭐 이거 위에 거랑 비슷한 거죠. 발코니 샤시 뭐 이런 거 바닥 교체, 공사 비용 이런 것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 인테리어 비용하고 리모델링 비용 이거 굉장히 큽니다. 제 지인 중에 이번에 땡땡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당황스럽네요. 땡땡 아파트를 한 7억 5천 정도에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 무려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 지금 얘기하는 바란다 샤시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집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다 들어갔겠죠. 이거 나중에 필요경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자료를 받아놔야겠죠. 그래서 돈을 지출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놔야 돼요. 네,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예, 싱크대를 하신 분이 잠수를 타셔가지고 그런 사진이 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조명 교체 비용, 이거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일러 수리 비용, 교체 비용이 아니라 수리 비용 이런 것들. 옥상의 방수 공사비 특이하죠 이거. 이거 왠지 이거 자산의 가치를 높일 것 같은데 옥상 같은 경우는 물 새지 말라고 방수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안 됩니다. 필요용비도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수도관 교체비, 타일 같은 거 변기, 뭐 공사비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파손된 유리 이런 것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뭐 바깥에 뭐 칠하거나 이런 것들 도장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마루 공사비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자본적 지출만 필요용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필요용비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취득가액과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과 그 다음에 양도비라는 거예요. 양도비.
양도비는 그야말로 서류비죠, 서류비. 서류비라는 게 뭐냐면, 주택 양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접 지출한,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계약서 작성 비용. 그죠? 그 다음에 뭐, 공증비, 인지대, 소개비, 뭐 이런 것들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매매계약에 따른 뭐, 임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양도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게 제일 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계시다가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처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이건데, 이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셨다가 소위 이제 한 몇 년 있다 팔더라도 잘 관리하고 있다가 이 부분의 비용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위 그 양도 소득세를 내는 그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게 보여요. 제가 계산을 좀 이렇게 좀 해보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여기서 잠깐, 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연비 및 뭐 그러니까 그 수수료 이런 것들을 잠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까 1세대 1주택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2주택에서 판다 그럴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7억 5천 아파트, 네, 땡땡 아파트를 샀어요. 보유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5년 있다가 판다고 가정할게요. 2주택입니다, 지금 상황이. 자, 양도가액이, 이분이 양도가액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9억이라고 할게요, 9억. 9억에 판다고 할게요. 자, 근데 여기 필요 경비 및 이게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필요 경비가 뭐냐, 이런 것들이 수수료다, 이렇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인테리어비를 아까 7천만 원을 들여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7천만 원에 뭐 기타 등등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8천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 지금 비조정 대상 많잖아요. 그래서 계산하기 버튼 누르면 세금이 어떻게 나올까요? 960만 원 정도 나오죠. 여기 지금 필요원비 부분이 8천 정도가 들어가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면 기본공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번 1년에 250만 원 한도로 공제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까지 계산해서 양도세 세율이 지금 7억 5천에서 이제 9억 차이 구간이기 때문에 얼마인가요? 24% 구간.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이렇게 나와서 세금이 960만 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이분이 7천만 원 플러스 알파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가정할게요. 어떤 경우인가요? 인테리어 대표가, 인테리어 사장님이 싸게 해드릴게요. 대신, 생계연수를 못 끊어드려요.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금영수증은 못 끊어드려요. 라고 했어요. 그럼 증빙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없고 그냥 1,000만 원만 했다고 가정할게요. 이제 넣을 수 있는 게 1,000만 원, 뭐 부동산 수수료에다 뭐에다가 아까 뭐 공증비용에다가 이런 것들만 해서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계산하기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갑자기 3천만 원 확 드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필요공비가. 필요공비가 있으면은 그야말로 900 몇십만 원대에서 세금 내면 끝나는 건데 필요공비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3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공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